천호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부정 전망에 대해서만 모아봤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전문가가 긍정 부정 의견을 종합 얘기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점도 얘기했지만 지금 영상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 모아뒀으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로 임원진을 급파를 했습니다. 공급을 하나 못 차냐 뭐 긍정적이다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 드디어 초격자에서 추격자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긍정 전망 또 모아둔 것들이 있으니까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긍정 전망은 HM을 못하더라도 현재 PBR 밸류가 1.5 수준이다. 메모리 사이클상 다시 PBR 2가까지 가면 충분히 10만 전자 간다. 그리고 파운드리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가 긍정적인 전망 요약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장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HBM 컬 테스트가 안 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3전을 내리고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이 잘 될 거라는 3월 19일, 20일 요 갭 상승 양재 양봉이 뜨기 전 여기까지 주가가 열려있다. 7만원 초중반대까지 열려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열어둬라. 하지만 디램이 좋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압권에서 같은 경우에도 HBM을 왜 그렇게 못할까? 요즘 이제 초격차만을 거의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도전적인 리더십이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업이 1등이 되다 보면 지키려는 자세가 되고 인수합병도 늦어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다. D램은 여전히 1등이지만 HBM에서 생각보다 소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같은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냉혹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크론도 한다고 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역시 메모리 점유율도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렇게 커져가는 HBM 시장을 거의 하이닉스에게 뺏기기 생겼으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이재용 회장님이 요 하만 M&A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판단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17년도에 야 이거 너무 비싸게 M&A 한 거 아니냐 구조가 말이 되냐 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 600억 내던 회사가 지금 작년에는 영업이익을 1조를 했으니까 확실히 성공적인 M&A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요 핵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야 점유율 지금 좁히고 있다 20%까지 갔다 라면서 2017년 18년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점점 떨어져서 안타깝게도 10% 초반까지 떨어져 버렸고 TSMC는 60%를 넘어버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 역시도 13년 만에 2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매출 기준으로는 이미 애플에게 뺏긴 지 오래됐지만 요 수출하량 기준으로는 그래도 1등을 지켜줬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고 24년 1분기는 물론 1위를 탈환했지만 삼성전자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애플이 중국에서 워낙 고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원래도 중국에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등한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성기 시절 정말 성장을 잘하고 13년도에 갤럭시 시리즈 빵빵거리던 시절은 어디 갔냐라고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연평균 성장률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인지 뭐 타이밍인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신 그때부터 갑자기 삼성전자가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런 안 좋은 상황이다. 윤지호 센터장님 역시도 국뽕을 제외하고 반도체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를 이끌고 있지 않다. 메모리 부분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4분의 1 수준인데 여기서 1등을 하고 있고 PER이 10이고 성장률 10% 주식보다 PER이 20이고 성장률 20%인 주식이 좋은데 삼성전자는 여기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가고 하이닉스도 가는데 HBM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옳다는 마인드로 본다면 가는 놈이 확실히 더 잘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우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좋은 섹터도 만드니까 너무 반도체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경마켓에서도 역시 요 D램이나 스마트폰 이외에 뚜렷한 성장 동력 파운드리에 도전했으나 조금 안 좋다. 그리고 요 설계 부분에서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계 최고 기업인데 협력도 하면서 경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면서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는 모습이었고 윤지호 대표님 말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로 그래도 이때는 호령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쭉쭉 밀려가지고 지금 4등 5등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라고 봤었을 때 비메모리 분야 엑시노스 S21에 호기롭게 탑재를 했는데 요 발열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결국에는 S23 시리즈부터는 그냥 퀄컴을 쓰기로 했죠. 근데 그래도 24 시리즈에서 지옥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여기서 퀄컴을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라는 희망도 돌려보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유율 자체는 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이영수 대표 역시도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HBM, 비메모리 파문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각 영역별로 핵심 기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와 비교해서는 이런 공정 기술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발열 수율을 HBM도 잘 못 잡고 있고, HBM 같은 경우가 지금 메모리 결국 파운드리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이런 고객사와 합의 맞추는 기술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 조정 비밀가 있을 것 같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순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삼성전자를 안 좋게, 반도체를 안 좋게 많이 얘기를 했죠. 영업이익이 최고였던 시간이 60조였는데 이때가 주가가 뭐 5만 6만 했는데 이게 아무리 이익이 좋아져도 PER을 막 더 줄 수가 있냐. PER을 더 주려면 AI 혁명 확실해야 되는데 이런 AI 혁명 같은 건 없다. 주변에서 챗 GPT 사용하는 사람도 못 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닷컴버블처럼 큰 조정이 올 것이고, 다른 반도체 역시도 한익은 뭐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 한미 반도체는 이익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23년도에 정말 2008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여줬지만 24년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분기 이익이 6.6조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박수민 작가님 말대로 60조는 조금 험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매출은 최고치를 치고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달러 기준으로 보면 역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만 요약을 하자면 7만원 초반대까지 조정할 것이다. 전 분야를 다 하지만 확실한 기술력이 없다. 다른 섹터도 좋아 보인다. AI 혁명은 허구다. 반도체는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반론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17년, 18년 이때는 주주환원 뭐 배당 이런 게 너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저평가고 이제는 분기 배당도 하고 특별 배당도 하지 않냐. 그리고 PBR 차트로 본다면 아직까지 중반이기 때문에 PER 차트 말고 이렇게 봤었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런 긍정 전망들이 또 모아둔 거를 제가 최종 화면 띄워둘 테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